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뉴스 42번째 앵커 이용준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고자 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입구에서 전주천 건너를 바라보면 암석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을 초록바위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네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초록바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문화유산 답사기, 오늘은 전주 초록바위를 찾았습니다. 초록바위는 천주교 성지이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의 처형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초록바위는 공지산 북쪽 끝 전주천의 절벽을 초록바위라고 부릅니다. 천주교 신자, 동학농민혁명군 처형장이기도 하며 전주의 3대 바람통, 즉 조부목, 숲정이, 초록바위가 전주의 3대 바람통이며, 이 지역이 풍수상으로 갈마음수봉, 즉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형국이라 하여 갈마음수봉이라 했고,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과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이윤영 관장을 초대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신도도 물론 여기서 선교를 했지만 동학혁명 지도자 김계남 장군도 이곳에서 순국을 했다. 이것은 많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기록에도 보여요. 구전 기록에도. 옛 철로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은 약 한두 달간 여기 초록바위 천변서부터 다가산 천변까지 약 한 달간 핏물이 흘렀다라는 그런 증언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약 한 20-30년 전에. 그래서 이곳은 그 상징적으로 김계남 장군 순국에 대한 전설도 있지만 서영도 장군도 장군이었거든요. 서영도 동학군 장군이 이곳에서 총살을 당했고, 또 여기서부터 다가산 천변까지 수백 명의 동학농민군이 또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 슬픈 전설을 안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항상 많이 흘렀어. 많이 이렇게 물을 흐르면서 그 흐르는 물 속에 보이는 바위 색깔이 완전한 초록색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초록빛을 띠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 초록빛이 너무나 완연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그 초록바위 흔적이거든요. 만약에 또 까보셨네. 또 까보셨어. 저기는 초록색 좀 흔적 있네.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저 도로 내면서 훼손됐고, 또 공사하면서 또 훼손되고. 이 바위가 여기까지 쭉 내려온 형상으로 지금까지 이게 유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김계남 장군 내지는 서영도 장군이 처형당했었던 그런 그 당시의 회상이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이 지역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에 의해서 절개가 됨으로 해서 그런 그 형상들은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됩니다. 우리 역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또 얼마나 이것을 잘 지키고 가꿔야 할지는 이곳이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보존에 대한 고민 또한 깊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펼쳐졌던 평화마을 장터가 2달간 휴식기를 갖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나점자, 임수정 두 주민분과 함께 평화마을 장터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평화동 마을장터가 성황리에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평화동 마을장터를 만들어가는 두 조직인 평화동 시민회와 통통장터 추진위원 회원분들을 만나 장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평화동 시민회 나정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통통 추진위원회 임수정 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우선 평화동 마을장터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회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2012년도에 여기 시민회 분께서 평화동 시민회 분께서 2012년부터 재활용 장터를 시작하였고 저희는 2013년도부터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으로 아트마켓을 열어서 같이 평화마을 장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벌써 평화동 마을장터가 5년째 운영이 되어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마을장터를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보람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회장님. 애로사항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고 왜소하게 조금 했어요. 했는데 갈수록 이 장터가 이렇게 좀 커지는 느낌을 들었고 자기 참여하는 분들도 많았고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장터가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너무 즐거워요. 또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네, 즐겁고 보람도 있고. 또 선생님은 아쉬운 점이나 어떤 더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있으세요? 네, 저기 마을장터가 꽃밭청리 노인복지관 앞에서 열리고 장애인분들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좀 흔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연 예술 무대도 좀 마련이 되어서 좀 더 흔히 나고 재미있는 그런 마을 장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들이 이렇게 마을장터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준 덕분에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평화동 마을장터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또 안 쓰는 물건이나 또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평화동 마을장터에 누구든지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뉴스에서는 남부시장 안에 위치한 갤러리 남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 전지적 작가 시점 8인 8장에 대한 프로젝트 영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5월에 열렸던 첫 번째 전시 함께 보시죠. 작업 타이틀은 2부를 위한 에뛰드고요. 1부터 20까지, 그러니까 20일 동안 진행되는 설치 작업이고, 제가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 장소에 들어와서 질문을 했던 건 여기 시장 골목인데 시장 사람들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루틴을 갖고 있는데 예술가의 어떤 일상은 그렇지 않고 규칙이 없고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해서 이제 시장 상인들의 어떤 노동에 대해서 예술가로서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장소에서 작업적으로 이제 개입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싱을 다루는 그 어머니들이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관찰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미싱으로 뭔가를 만드는 행위를 제가 20일 동안 거의 하루에 1시간씩 따라하면서 이것이 어떤 20일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전시가 끝날 때쯤이 돼서는 어떤 테크닉적으로 제가 그분 미싱사들이 하는 움직임이 좀 되게 발전되고 그것이 어떤 예술적인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시가 끝나갈 때쯤에는 제가 제작한 어떤 잘 못하는 어떤 테크닉이 좀 더 발전돼서 어떤 이불의 형태를 띄어가는 그런 식으로 좀 상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일매일 오는 것이 어쩌면 전시장의 작가로서 현재 하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전주전이라는 전시를 기획하면서 전주에 이제 접근하게 됐는데, 그 테마 안에서 한옥마을하고 남부시장이 메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상점의 초상이라는 것들을 작업을 하다가 계속 꾸준히 이제 여러 상점에 대한 스토리를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 작업하고 이번에 이제 남부시장 기획전하고 이제 컨셉이 맞아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동이 엄청나게 침체되어 갖고 어려움을 겪었다 했는데, 이렇게 사업단이 들어오셔갖고 8분이나 들어오신다고 하길래 코창은이 좋았어요. 저희 갤러리 남부의 그 8인 8장 중에 제 1장 전지적 작가 시점 이후에 저희는 이제 7개 더 많은 어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준비되어 있는 전시는 8명의 디자이너가 시장을 보고 있는 그 시선에 대한 전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제 세 번째는 어린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4장, 5장, 6장, 7장, 8장의 어떤 전시들은 이 구성원들이 다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전시장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웃에게 동네와 지역을 묻고 듣고 배우는 코너 마을 선생님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송동에 살고 있는 이충구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주 기린봉 중노송동 인봉리에 살고 있는 이춘구입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을 처음으로 모신 이유는 지금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전라도 정신에 대해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신바람 나는 전라도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저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전주에 살고 전라북도에 살고 또 전라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전라도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네, 고려 현종 9년, 그러니까 101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현종이 5도 양계제를 실시하면서 전라도란 도를 설치하고 전라남북도와 광주시, 이런 또 제주도까지 전주가 관할하게 했습니다. 전라도란 명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현종이 직접 이렇게 행정적으로 붙인 것이니까 유래가 분명하죠. 문제는 호남이라는 용어의 정체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금강 유역의 황등호 인왕을 일컬어서 호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황등호는 조선시대 동국문헌 비고에 나오는 구교호, 일명 요교호를 가리킵니다. 황등호의 둘레는 25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김제, 벽골제, 고구의 눌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큰 3호로 불렸습니다. 조선시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황등제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선 철종 말까지는 그 이름이 그대로 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또 호강, 호수 호자에다가 강자를 쓰는 금강 이남을 지칭한다는 설, 김제 벽골제 이남을 가리킨다는 설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긍이라는 사람이 쓴 연려실기술에 전라도의 김제군 벽골제 호를 경계로 해서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국공신 정도전이 팔도를 하나씩 평했다고 들었어요. 예. 전라도에 대해서도 어떤 말을 했다는데 예. 그 얘기가 좀 잘 안 좋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삼봉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 앞에서 전국 팔도에 대해서 평을 했는데요. 전라도는 풍전세류. 풍전세류요? 바람풍 앞전자, 바람 앞에 세류, 가나다란, 가녀린, 가지에 버들류, 버드나무다. 다시 해석하면 바람 앞에 하늘거리는 가녀린 버들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벌써 좀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부분은. 아, 선생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임기응변에 강하고 또 머리가 영리하고 그러니까 국가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고 사회를 주도적으로 또 끌어갈 수 있고 풍전세류에 나오는 말 그 자체를 또 줄여보면 풍류 아닙니까? 멋있네요. 예. 잘을 할 줄 알고 뭐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또 12세기 말 고려 지방관으로서 전주에서 일을 했던 분이 이규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학자인데요. 네. 이 규보의 기록을 인용해서 인물이 많고 가옥이 즐비해서 옛 나라 고국의 풍이 있다. 그런 풍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은 어리석거나 무디지 않고 모두가 의관을 갖춘 선비와 같으며 행동거리가 본뜰만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전라도 관찰사 이경동도 남국의 인재가 몰려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는 서울 한양과 비일 정도로 전줄 정도로 우리 전주의 세가 강했던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가 없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양무 호남이면 심우 국가라는 말에 실감이 나죠. 또 그 말씀에 앞서서 국가 군저 개고 호남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군저 개고 호남이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군사, 병력과 군수품이 모두 호남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대첩도 가능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굳센 선비 정신과 저항 정신, 국익의 독립 정신은 통합혁명으로 불타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 또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의병들의 그 어떤 독립투쟁으로 계승되어가고 광복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립, 확립을 위해서 또 투쟁을 벌입니다. 전주와 광주 이것이 민주화 투쟁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이번에 촛불혁명에서도 전주, 광주가 이렇게 투쟁의 대우를 굳건하게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방정희통, 아까 말씀드린 네모 반듯한 선비로서 처신하면서도 두루 어울리고 원흉무애, 즉 원만 부족하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전라도 정신의 정수를 신바람나게 구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우리 선조들의 그 기록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선비들의 행적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예. 자신감을 갖고 예.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해 나가고 또 네. 창조하고 우리 국가 지역에 기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전라도 사람은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그럴 만한 또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 9회째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동, 송천동, 아중리 이 세 개 동 회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카드 문자요? 네, 공짜입니다. 봉사활동 소감 짧게 한번. 네, 보람차고 어르신들이 많이 와주셔서 그냥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예상외로 안 올 줄 알았는데 600명 준비했는데 600명 다 와서 다행히 잘 마쳤습니다. 방어 사람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만들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것 보고 너무 흐뭇했어요. 맛있게 드시는 거. 그래서 우리 동네 TV는 모든 전주 시민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주시민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우리 동네 TV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는 티브로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으며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뉴스 앵커 이응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